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버전 1.2에 이어서 버전 1.3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버전 1.3에서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종료 조건을 선택하기 전까지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버전 1.2에서는 하나의 문자를 암호화하거나 또는 복화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문자를 암호화하거나 복화하고 그리고 종료 조건을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식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는 내용이 이렇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중간에 이렇게 반복 구조가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종료 이렇게 끝이 이쪽이죠. 자, 종료가 되는 걸로 끝이 났지만 이번에는 바로 종료되지 않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메뉴 입력 또 받고 다시 그 메뉴에 따라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메뉴가 종료 조건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끝으로 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두알문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에는 여러가지 반복문이 있는데 여기에 적용할 반복문은 화일문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두알문입니다. 먼저 예제에서는 두알문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화일문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보면 반복문 같은 경우에 조건에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한 계속 실행이 되는 문장도 있고, 두알문은 대표적인 그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반복되는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화일문하고 같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 한 가지 참고지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이 됩니다. 한 번은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끝낼지 말 것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는 일단 여기 있는 문장들 한번 다 실행한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종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실행이 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는 두알문으로 먼저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두알문은 두 쓰고 실제 해야 될 일들을 블럭 안에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종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뒤에서 판정하는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실제 우리 코드에 넣어보면 지금 활동지에 이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활동지는 기존에 있던 코드는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메뉴 선택하는 부분도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이 부문으로 만들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에 보면 이제 두알문을 적용할 수 있는 두 곳 이렇게 블럭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두알문을 적용할 거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두가 되겠죠. 여기 기본적으로 두가 들어갈 것이고, 자, 이런 내용들 일단 한 번 다 진행을 하고요. 하고 나서 종료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내용들을 결정을 할 건데, 여기에서 파일문 이용해서 다시 한번 넣어주는 형태로 가고요. 밑에 보면 여기 자,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놨죠. 이제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브레이크라든지 그리고 두 그리고 여기 있는 화일 조건 이 내용들을 반영한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는 지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먼저 일단 시작을 한 번 할 거기 때문에 자, 두로 먼저 잡아놨고요. 그리고 두가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문장들이 실행이 돼서 메뉴를 다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메뉴 입력을 받겠죠. 입력을 받고 나서 자, 뒤에 있는 부분 똑같습니다. 메뉴가 1일 때 암호화, 메뉴가 2가 입력될 때 복호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메뉴가 99를 혹시 입력을 하면 브레이크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여기서 빠져나가라는 얘기죠. 두알문에서 빠져나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99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가 99가 아닌 동안은 계속 돌아라 이렇게 만든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종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리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달리해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9 입력하게 되면 이제 바로 종료가 되는 이런 형태이고요. 자, 그리고 종료가 아닌 조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를 하겠다라고 1 선택을 하고요. 평문 한 글자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할 건지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자, 복화를 하겠다
라고 선택을 하고, 암호는 키값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다시 암호화를 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암호화를 해주고, 여기에 필요한 문자들 넣어서 암호화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하겠다라고 하면 또 H 키 3 알고 있으니 2라는 문자가 나오는 내용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반복문의 활용 유형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만들었던 이 암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두 알문을 이용해서 실행시켜 보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메뉴가 어찌 되었던 99라는 입력값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1 또는 2를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형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알문 이용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구 추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반복문 같은 경우에도 두 알문 그리고 할문 그리고 포어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어문은 나중에 지금 한 개의 문자씩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개 문자를 이제 암호화할 때 연달아서 여러 개 문자, 즉 배열이죠. 자, 문자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문자들을 연달아서 계속 암호화를 해야 될 때, 자, 여기 있는 포어문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스트링 그리고 포어문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do while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while문이 있습니다. while문은 do while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 문장은 이 위쪽에 먼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조건이 앞에 오는 겁니다. 종료 조건이 앞에서 할 건지 말 건지 여기서 결정을 해서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hile문 특징은.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몇 번 반복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메뉴를 구성하기 좋죠. 계속 돌리면서 종료 조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 그래서 실행할지 말지, 즉 OX 실행할지 말지를 여기서 판정을 해주고요. 판정을 해주고 실행한다 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문장들을 하나씩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어떤 종료 조건을 만나게 되면 또 브레이크라는 그 문장에서 빠져나오는 브레이크라는 이런 걸 이용해서 종료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몇 번 반복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러면 마찬가지 do while도 마찬가지겠죠. do while도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최소 한 번은 실행한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게 while문, do while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싶은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런 while문이나 do while문으로 표현을 해서 작업을 해주고요. 자, do while문 사용하는 방법은, while문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조건 넣어주고요. 그리고 반복할 일,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는 계속 하는 거죠.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고, 이 조건이 참이되지 않으면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여기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한 번도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프로그램들은 종료 조건 만날 때까지 계속 반복을 시킨다라는 게 while문, do while문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while문으로 바꾸게 되면 약간 차이점이 조금 생기겠죠. 보시면, 자, 먼저 일단 while문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넣어놨는데, 자, 메뉴라는 이 값을 만들 때 그냥 메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초기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초기 값이라 하면 최소 한 번이라도 수행하기 위한 초기 값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while에서 조건을 비교할 건데 그 조건의 결과가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 나오면 안쪽에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 조건의 결과가 거짓이 나오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메뉴 안에 있는 값이 처음에
참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 있어야만 이 문장이 한 번이라도 실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값에 참이 돼서 한 번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초기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야 여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종료 조건은 99라는 값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99를 넣었으면 이제 종료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선택적으로 99를 이용해서 또 종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초기값 참이 돼서 한 번이라 실행됐으면 초기값을 넣어줘서 메뉴가 이 99가 아니니까 안에 그 다음 문장들이 수행되게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else, 메뉴, 브레이크 걸기 위한 조건들 이렇게 넣어놨죠. 그래서 앞에 있는 두알문 같은 경우도 일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브레이크문을 이용했기 때문에 조건들을 조금 바꿔서 다르게 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한번 직접 찾아서 변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잠깐 볼 건데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초기값과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초기값은 1로 넣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을 넣었다라는 것은 일단 참인 조건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1인 값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자, 메뉴가 일단 99가 아니죠. 99가 아니고 1이니까 그대로 들어갑니다. 실행이 돼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메뉴라고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1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1값은 참에 해당이 되는 값이라서 즉 0이 안에 1 이상의 정수값을 넣어주게 되면 일단 실행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도 조금 달리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변경해서 써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는 진행을 했고, 그리고 메뉴가 99라는 값을 입력받았을 때는 브레이크라는 문장을 이용해서 이 화일문에서 빠져나오도록 선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문이라고 하는 거는 브레이크 컨티뉴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지금의 로직,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브레이크가 있었다, 그리고 앞에 무슨 문장이 있었다 그러면 수행을 하다가 이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하다가 조건이 됐을 때 강제로 빠져나오게 할 때 이런 브레이크문을 씁니다. 지난번에 스위치 케이스에서도 썼었죠. 스위치 케이스에서도 브레이크문을 썼었고요. 그리고 이런 반복문이나 이런 조건에서도 이런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종료 조건을 만족하고 빠져나올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복문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이런 적절한 도구들도 같이 활용해 볼 수 있는 식으로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문 이용해서 같은 방식으로 넣어봤고요. 저기 있는 화일문 옆에 있는 조건식은 약간 달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일문, 두화일문에 대해서 시저 코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메뉴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이 우리가 종료 조건을 줘야만 수행하도록 바꿔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브레이크문 나옵니다. 자, 브레이크는 스위치 케이스 또는 조건문, 반복문 이런 데 사용되는 겁니다. 수행하다가 해당 영역을 벗어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장을 수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자, 브레이크가 속해 있는 블럭에서 빠져나온다. 강제로. 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자, 그와는 다르게 컨티뉴가 있습니다. 컨티뉴 약간 특이한 건데 여기선 다루진 않았지만 컨티뉴는 반복문 안에서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반복문의 처음으로 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건을 검사하게 되고 포문에서는 증가문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어디에선가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독특한 제어를 위한 도구들이 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하고 컨티뉴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에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내가 그 프로그램의 제어를 다시 작동 순서죠. 작동 순서나 흐름 방향들을 적절하게 끊거나 다시 처음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프롬 개발할 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복문 이용해서 이제 반복문 중에서 처음에 해봤던 게 두 아이디였죠. 자, 잠깐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아이를 이용해서 먼저 봤었고, 그래서 자, 처음에 봤던 소스가 이 부분이었죠. 자, 두 그리고 while 이용해서 99가 되면 빠져나와라, 브레이크 걸어라 라는 식으로 했었죠. 자, 처음에는 이제 두 while 문 이용해서 메뉴를 선택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도록 해봤고요. 그래서 두 while 문은 최소 한 번은 수행이 반드시 되더라,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while 문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참인 경우에 실행이 되는데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이 참이면 이 안에 있는 while 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한 번도 수행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hile 문하고 do while 문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do while 문은 최소 한 번 이상 어쨌든 수행을 한다. 그리고 while 문은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하기 때문에 한 번도 실행되지 않고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브레이크문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문이나 또는 조건문 이런 것들에서 제어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수행을 중단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진 문장입니다. 또 초기 조건, 초기로 돌리는,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continue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 예제에서는 활용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문장을 이용해서도 적절하게 프로그램의 제어를, 그러니까 순서 흐름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o while 문, 그리고 while 문, 그리고 브레이크를 실습을 해봤고 continue라는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배열 관련된 부분과 그걸 이용해서 문자열을 암호화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반복문 중에 호문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